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말을 하는 것도 말을 들어주는 것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두고 쉼의 대화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쉼의 대화 없이 양질의 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쉬지도 않고 일만 한다면 어디에서인가는 허점이 있을 터. 마찬가지로 끝도 없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말들을 끝도 없이 들어주는 것, 모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저는 예쁘게 말하는 내가 좋다. 책 속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키워드가 바로 쉼의 대화입니다. 일할 때도 말할 때도 몰입할 때도 쉼을 주게 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쉼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줌으로써 나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나는 너를 아끼고 있어 라는 애정을 표현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이어가기 위해서 대화도 가끔은 쉬어야 한다와 관계를 망치는 3가지 말연습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화도 가끔은 쉬어야 한다. 말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잘 쉬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끊임없는 말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잘 쉴 줄도 모르는 사람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없듯이 잘 쉬어갈 줄 모르면서 잘 말하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끝장 토론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함에도 제목 자체의 잔인함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말을 하는 것도 말을 들어주는 것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두고 쉼의 대화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쉼의 대화 없이 양질의 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쉬지도 않고 일만 한다면 어디에서인가는 허점이 있을 터. 마찬가지로 끝도 없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말들을 끝도 없이 들어주는 것, 모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경청의 마음, 다가서려는 공감의 태도,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대화에도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휴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보다 잘 되게 하고 싶다면 대화에서 자기만의 쉬는 시간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잘 쉬고 난 후의 말이 우리에게 좋은 성과로 보상할 테니까요. 물론 대화에서의 휴식이란 갑자기 상대방과의 대화를 끊고 어디론가 숨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도피일 뿐입니다. 대화에서의 잠시 쉰다는 것은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잔잔한 노력입니다. 쉼의 대화가 폐쇄적인 대화의 태도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님을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대화에서의 휴식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가한 주말 저녁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말입니다. 그때 핸드폰에 진동이 옵니다. 카카오톡 채팅입니다. 당신이 졸업한 대학교 학부 그룹에서 초대한 겁니다. 들어가 보니 50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이네.
라는 무미건조한 인사말을 들은 것도 잠시, 당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월요일 주식은 어떨 것 같으냐? 누구는 이번에 임원이 됐어. 이런 별별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주말 저녁 나른한 산책, 그 평화를 깬 온라인 대화방, 그 좁은 창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싶은가요? 저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들어올게. 그리고 알람을 꺼놓습니다. 이후 그 대화방에 들어가서 내 인생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 있다면 그대로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별 이야기 없이 자기 자랑, 나의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너저분한 이야기만 가득하다면 대화방에서 나가기를 과감하게 선택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제 일상의 시간을 잡다한 일들에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편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머무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 자신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만 난무하다면 굳이 저의 에너지를 그곳에서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대화의 휴식을 스스로 지키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비즈니스 관계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와 대화를 하는데 비즈니스 본질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가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대화를 한번 들어봅니다. 상대, 그거 봤어요? 런닝맨에서 유재석이? 당신, 와,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 그렇죠? 맞다. 어제 종편을 봤는데 계속해서 어제 본 TV 이야기를 하려는 상대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대화의 본질에서 벗어난 시시껄렁한 이야기에 호응해 주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 문자 메시지 왔는데요. 이사님께서 이번 건의 진행 프로세스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외부의 상황이 상대의 시시껄렁한 말에 호응할 수 없음을 인식시킬 겁니다.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당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화의 본질에 몰입하여 성과를 내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결국에는 서로 휴식의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결국에는 당신의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말해보세요. 대화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대화의 환경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대화가 핵심을 놓치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로 흐르면서 주변에서 머무르는 경우라면 바로 잡아주세요. 그게 대화의 휴식이고 대화의 역량입니다. 상대방을 멀리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다가서는 말하기의 기술이기도 하고요. 춤에는 슬로와 큐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하기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서 엉뚱한 주제로 흐르게 될 때, 즉 원하지 않는 퀵의 대화가 될 때, 이를 원하는 방향으로의 슬로우 대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몇 가지 말하기 방식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3가지 말습관.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나의 말이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찰이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된 말 습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언어 습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뻔한 말은 그만두면 좋습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 그것이죠. 뭘 잘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잘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솔직하게 말해서 입이 가벼운 사람같이 느껴지는 이건 정말 비밀인데 같은 말들입니다. 둘째, 벤저민 프랭클린은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도 잘하는 게 드물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약속이 늦는 사람의 택시가 안 잡혀서 늦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시스템이 에러가 나서 이메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와 같은 변명은 상대방에게 그래서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말을 불필요하게 덧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따지는 말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아니기만 해봐라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와 같은 말투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3가지 유형의 말투는 상대방에 다가서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의 말 습관 속에 이러한 표현이 녹아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왜 늘 나만 말하기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걸까? 라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사람 말투는 절대 못 고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다행히 우리가 강자이고 갑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약자이고 을이 되어 강자나 갑에게 서러움을 당할 때도 어떻게든 다가서려고 말하기를 조심하는 모습은 솔직히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의 노력이라고 말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말 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좋은 의도로 하는 우리의 말을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문제입니다. 다음의 대화를 확인해 보시죠. 직장인인 당신이 거친 말투의 상사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상사, 이 서비스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요? 당신, 예, A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사, 맞아요? 확실해? 당신,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잠시 제가 확인해봐도. 상사, 일을 어떻게 그따위로 하는 겁니까? 당신, 알아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사, 알아보긴 뭘 알아본다는 거예요? 당신, 점점점. 그것도 몰라요? 라는 상사의 질책에 당신은 네,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일을 두고 비난을 멈추지 않는 상사라면 글쎄요. 이제 부서를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당신은 상사와 최선의 대화를 했으니까요. 말하기에 관심이 많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만 노력하는 것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대화는 쌍방이어야 합니다. 박수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만 애쓰는 것 같아 너무 힘들기도 하죠. 그래도 지치지 말고 우리는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말에 관심을 두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려는 우리의 호의가 아름답게 받아들여지고 그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미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늘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다가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실패해도 돼, 도전해봐 라고 격려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외면하고 질책하며 세상에 냉정한 말들만이 가득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내기 힘들 겁니다. 우리도 실패에 두려워하는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응원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과 우리의 거리는 한결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혹시 우리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예쁜 말에는 응원과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성취하지 못한 세상의 수많은 실패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라면 상대방에게 한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관계를 망치는 3가지 말습관을 뻔한 말은 그만두면 좋습니다. 변명과 멀어지세요. 따지는 말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미소님들은 혹시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말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긴 듯 아닌 듯 나의 말과 행동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지요. 특히 변명, 못했거나 늦었으면 쿨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말하기에는 공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들어줄 때 공감하고 나의 말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는 끝도 없이 즐겁게 이어지는데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응원과 격려가 담겨 있는 예쁜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보기로 해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